안녕하세요. 좌풀이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선입니다. 유튜브로는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지난번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유튜브를 하고 난 다음에 오래간만 한 1년 정도 됐나요? 오늘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보유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요, 다음 카페 좌포의 부동산 경매 더리치에서 운영진으로 있고요. 또 네이버 카페에서 부동산 경매 더리치라는 카페에서 운영진으로 있는 좌포 김종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유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보유세는 무엇일까요? 보유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4대 의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이죠.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모두 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부동산세는 크게 거래세와 보유세로 나눕니다. 거래세는 어떤 거예요? 거래세는 내가 취득했을 때 등록 취득세를 내죠. 그 다음에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거래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유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재산세를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이 재산세인데요.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다시 말해서 5월 31일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해 년도에 세금을 재산세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5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7월 달에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재산세가 20만 원이 넘으면 7월 달에 주택분에 한해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토지 부분에 한해서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내고요. 20만 원 이하이면 7월 달에 한 번에 냅니다.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럼 6월 2일 날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분은 금년에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분은 내년에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금년 6월 2일 날 취득했다가 내년 2020년 5월 20일 날 팔았다면 이 사람은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내는 건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집이 6억 이상이라면 공시지가를 말할 때 6억입니다. 그러면 실거래가로 지금 시세로 하면 약 15억이 됩니다. 15억 이상 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금년에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대상자가 됩니다. 이제 집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15억이 넘으면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집이 두 채가 있다면 이때는 6억 이상이어야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대상자에 됩니다. 6억 이상이라고 한다면 시세로는 약 11억 정도의 11억에서 12억 정도 되겠죠? 이거를 또 하나 보면 그냥 각각이 11억, 12억이 되는 게 아니고 이때는 두 개를 합칩니다. 합치기 때문에 애지간해서 그냥 서울에 집 있다면 근데 그 집이 2개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종합 부동산세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죠. 하나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6억 이하이고 다시 말해서 시세로는 약 11억이나 12억 이하이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분은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토지는 5억 이상일 때 5억 이상일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세로는 한 10억 정도 가야 되겠죠. 10억 정도 갈 때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에는 거래세와 보유세가 있습니다. 거래세는 집을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등록하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내고요. 그 다음에 집을 팔고 난 다음에 수익이 남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거래세입니다. 보유세는 어떤 거냐면요. 그냥 6월 1일로 매년 6월 1일로 기점으로 해서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7월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근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지금 해마다 이렇게 내고 왔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금년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첫 발을 내딛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공시지가를 앞으로는 실거래가로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금년부터 이것을 출발시켰던 거예요. 금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단독주택 같은 공시가격이 약 9%가 올라버렸습니다. 9%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면 큰데 이건 평균 가격을 얘기한 거고요. 다시 말해서 단독주택 9%라고 얘기하는 건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서울에 저 시골에 집 한 칸 있는 거야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큰 도시에 단독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게 이제 1층은 집주인이 살고 2층, 3층은 전세를 놓는다든지 월세를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는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방송 잘 보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9% 오른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분들 보면 부모님이 좀 또 먹고 살만해서 집을 하나 물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아무튼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 그렇게 크게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젊었을 때 집 한 칸 마련했던 그럴 수도 있죠.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명퇴를 앞둔다든지 아니면 퇴직을 앞둔다든지 또는 이미 퇴직을 해서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에 집 한 칸 보듯이 있고 이 집이 있다 보니까 집을 통해서 좀 대출도 받아서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또 자녀들 전셋집이라도 얻어주는데 좀 보탬이 됐는데 이 집이 세금이 올라버렸다면 그리고 해마다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거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겠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봤더니 2019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니까요. 이건 교토국토부 자료인데요. 서울이 전국 평균은 9.13%가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13%가 올랐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17.75%가 올랐습니다. 17.75%. 두 번째로 대구가 올랐어요. 대구. 얼마? 9.18%. 9.18%. 그 다음에 광주가 올랐습니다. 광주. 8.71%. 8.71%. 그 다음에 세종이 올랐네요. 7.62%. 그 다음에 경기도 6.2, 제주 6.76, 이렇게 쭉쭉 올랐어요. 인천이 5.4 올랐네요. 이렇게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즘에 사람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을 보니까 서울 용산구가 35.4%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용산구 하면 이태원 쪽, 한남동 쪽 그쪽에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쪽에 미군들이 이제 빠져나가서 사실은 그쪽 미군들을 상대로 렌탈하고 있는 단독주택들 약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가 35.1%, 마포구가 31.24%, 서초구가 22.99%, 성동구가 21.69%가 이렇게 올랐는데 보니까 강남구하고 서초를 빼면 나머지는 마용성이네요. 마용성,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작년에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였죠. 물론 강남 쪽이 가장 핫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강남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마용성으로 튀었는데, 가장 이렇게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서초구하고 강동구는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이게 뭐, 조사를 잘 한 거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게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데는 감정평가원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일부 정부에서는 뭐 가드레인을 제시를 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감정평가원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가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또 여기를 했다. 근데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거니까 잘못이 없다.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나 강동이 이렇게 빠진 것을 보고, 또 지역적 편차가 많은 것을 보고, 이거 좀 마구잡이식이 아니냐, 왜 어느 지역은 많이 올랐고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잘 한 거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내린 곳은 어떨까요? 봤더니 거제입니다. 거제가 4.45%. 그 다음에 창원시예요. 창원시가 굉장히 어렵네요. 창원시가 3개구가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거제하고 붙어 있죠. 사실은 이쪽이 해운산업이 발달한 곳이고, 그런데 해운산업이 지금 몇 년간 굉장히 어려움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가격이 많이 내려 빠졌죠. 예,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해운 수주가 중국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제 1위를 탈환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해운에 있어서 유조선 발주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유조선이 발견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계산을 해본답니다. 몇 년짜리인가. 그래서 유전을 발견을 해서 채굴을 해갖고 그것을 유전을 폐광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린가를 계산을 해서 유조선을 발주를 한대요. 그런데 지금 그 유조선 발주한 게 중국, 그 발주를 오다를 딴 게 우리나라가 중국을 지금 넘어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조선에서 채굴된 석유가 10년에서 15년 걸린대요. 그것을 운반하려고 하는 유조선을 만드는 것이 지금 일감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당장 거제와 창원 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미 이제 유조선 발주가 이루어졌고, 이제 오다만 딴 거잖아요. 지금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작업을 하게 되면 이쪽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얘기로 좀 언급하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군산시가 편입이 됐네요. 가장 변동률이 하위 5위로 했는데, 군산시는 아시다시피 그 대우자동 그 GM 대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부세 대상 3,000가구 시가 30억 원 이상인 집을 보니까요, 공시가격의 31%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유세 인상안이 279만 원이고 보유세 인상률은 50%라고 이제 제가 KBS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제 그 시가 50억이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시세로 30억짜리 가지고 있는 분이 이 방송 들을 일은 없을 거니까요. 공시지가 오를 때 내 집 보유 현황을 보니까, 이건 JTBC 자료를 가지고 JTBC가 이게 발표를 한 건데, 이게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온 자료라고 하네요. 시세로 봤을 때 15억 이상일 때는 21.1%에서 36.49%가 인상률이고요. 그 다음에 15억 이하, 시세로 15억 이하는 3.56에서 9.06%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액 부담은 얼마나 될까요? 기본적으로 공시가가 4억인 것은, 작년에 4억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4천만 원이 올란 4억 4천만 원으로 공시가를 10%를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 4억이라고 한다면 이게 대강 시가 6억에서 7억에 들어가는 집이죠. 예, 이 집은 서울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리고 34평 이상으로 한다면 아마 해당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담이 또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이 작년에 8억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9억 6천만 원으로 20%가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보유세, 다시 말해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8억이었을 때는 222만 원을 냈는데 9억 6천만 원으로 2019년에는 오르다 보니까 297만 원이 되어서 75만 원이 오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큰 부담이 없겠지만 이것이 두 채, 세 채, 다시 말해서 다주택자들한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그 부자였던 사람들이 다주택자이었고 그분들이 세금을 이렇게 올리는 것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 정부에서 그 전 정권 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해서 금리도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비싼 사람 집을 산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한번 뒤집어 볼까 경제적 자유를 얻어볼까 해서 갭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정부에서 사라고 해서 샀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투자를 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약간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니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집을 산 것이 뭔 죄입니까? 정부에서는 빚도 얻어서 빚도 잘 얻게끔 해주고 집도 사라고 그래서 집 한번 샀는데 사회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랬는데 이렇게 세부담까지 오르다 보니까 걱정이 다주택자들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이분들 집을 팔으려고 하니까 집 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살려고 하니까 대출을 막아버려서 집 사고자 하고 싶은 사람은 또 집 사는 것까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집 파는 것까지도 막아버려서 이래저래 진퇴양난에 빠진 게 아닌가 봅니다. 자, 세율을 올리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시지가를 올리는 건 국회를 통과를 하지 않아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당연히 세율을 올리지 않고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한번 눈여겨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앞뒤를 살피고 부자들은 앞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난 정권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지금 기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금리까지도 내려주어서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도 앞뒤를 살피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집을 샀습니다. 근데 이때 부자들은 집을 많이 사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들 앞에는 앞뒤를 다 막아놔서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될지 팔지 말아야 될 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퇴로까지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비판만 하고 불만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뒤를 살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보유세 우리가 전화 여러분들이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품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불만만 가질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슬기롭게 극복해 낼 건가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카페에서는 2월 15일 날요, 우영달 박사님을 모시고 지분 경매에 대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 경매 현장에서 블루오션이고 소액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니까 2월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2월 22일 날 저녁에 또 세무 특강을 해요. 2019년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세무 특강을 하니까 이때 카페를 통해서 다음에서는 좌표부동산 경매 더 리치, 네이버에서는 부동산 경매 더 리치 검색을 하셔서 한번 이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